매년 봄마다 텃밭 일구느라 허리 휘는 분들 많으시죠? 모종 사고 씨앗 뿌리고 또 심고 1년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심어 놓으면 관리 상태에 따라 5년에서 평생 수확할 수 있는 작물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매년 똑같이 고생하다가 이걸 알고 나서 의성김간의 텃밭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텃밭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봄에 상추 심고 고추 심고 토마토 심고 여름 내내 물 주고 풀 뽑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가을 되면 지쳐서 정리하고 겨울 나면 또 봄부터 똑같이 시작하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텃밭이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차, 3년 차 되면 슬슬 손을 놓게 되고 결국 텃밭은 잡초밭으로 변해버립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는 그랬거든요. 봄만 되면 종묘사 가서 모종한 나름 사다가 심고 여름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 주러 다니고 가을에는 다 뽑아내고 땅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과연 현명한 건가? 좀 더 편하게 텃밭을 운영할 방법은 없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든 거죠. 그때 선배 농부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텃밭은 많이 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오래 수확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진짜 핵심이었어요. 한번 심어 놓으면 해마다 새순이 올라와서 계속 수확할 수 있는 작물들을 심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새로 심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가 튼튼해져서 관리도 점점 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텃밭 구성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년 심고 뽑는 1년생 작물 비중을 줄이고 한 번 심으면 계속 수확할 수 있는 작물들 위주로 재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텃밭 관리가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봄에 모종 사러 갈 일도 줄어들고 여름에 물 주는 횟수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매년 같은 자리에서 싹이 올라오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런 작물들을 전문 용어로는 다년생 작물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뿌리가 살아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다시 새순이 올라오는 식물들입니다. 1년생 작물처럼 한번 수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뿌리만 건강하게 유지하면 몇 년이고 계속 수확할 수 있거든요. 품종과 재배 조건에 따라서는 10년, 20년씩 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작물들이 좋은 건 단순히 오래 간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수확하면 오히려 더 튼튼해지고 생산량도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상부를 잘라내면 뿌리가 더 힘을 내서 새순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베어 먹으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해지는 겁니다. 1년생 작물은 한 번 수확하면 그걸로 끝인데 다년생 작물은 적절히 수확할수록 왕성해지니까 텃밭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작물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텃밭에서 키워본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 테니까 현장감 있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먼저 부엌에서 가장 자주 쓰는 쪽파부터 시작해 볼게요. 쪽파는 정말 편한 작물입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알뿌리가 계속 분구를 하면서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줌 심어 놓으면 환경에 따라 해마다 배로 늘어나기도 해요. 수확할 때도 뿌리를 다 뽑는 게 아니라 위쪽만 잘라서 쓰면 되니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베어다 쓸 수 있습니다. 쪽파 심을 때 주의할 점은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이 고이는 곳에 심으면 알뿌리가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텃밭 가장자리 약간 높은 곳에 한 줄로 심어 놓는데 그렇게 하면 관리도 편하고 수확도 쉬워요. 비료도 특별히 많이 줄 필요 없고 봄가을로 한 번씩 퇴비 조금 뿌려주면 대체로 잘 자라는 편입니다. 쪽파랑 비슷한 부류로 부추도 있는데 부추는 쪽파보다 훨씬 강한 작물이에요. 한번 자리 잡으면 생명력이 정말 강하거든요. 관리만 잘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베어 먹을 수 있고 베어낼 때마다 부드럽고 연한 새순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부추는 뿌리가 깊게 내려가니까 한번 심을 때 깊이 갈아서 심는 게 좋아요. 얕게 심으면 뿌리가 제대로 못 내리고 생육이 약해지거든요. 부추 관리에서 중요한 건 여름철 꽃대를 제때 잘라주는 겁니다. 꽃이 피면 씨를 맺느라 잎이 억세지고 맛도 떨어져요. 그래서 꽃대가 올라오는 즉시 잘라내야 하는데 이걸 게을리하면 부추밭 전체가 힘이 떨어집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쫙 베어내는데 그렇게 하면 항상 부드러운 부추를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양념 채소류 말고 좀 더 특별한 작물도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대표적인데 이건 한 번 심으면 15년에서 20년 정도 수확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 1년에서 2년은 뿌리를 키우는 기간이라 수확을 거의 못하지만 3년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봄의 땅을 뚫고 올라오는 아스파라거스 순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아스파라거스는 뿌리가 엄청 깊게 내려가는 작물이라 처음 심을 때 땅을 깊이 파서 퇴비를 충분히 넣어줘야 합니다. 30cm 이상 깊이 파서 밑거름을 넣고 심는데 이게 좀 고된 작업이긴 해도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가 훨씬 편해지거든요. 수확은 새순이 20cm 정도 올라왔을 때 땅에서 잘라내면 되는데 너무 자주 베면 뿌리가 약해지니까 적당히 남겨두면서 베는 게 좋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미나리도 한 번 심으면 오래가는 작물이에요. 미나리는 습한 환경을 좋아하니까 물이 잘 빠지는 일반 텃밭보다는 축축한 곳이나 물가에 심는 게 좋은데 저는 텃밭 한쪽에 작은 물구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키웁니다. 물만 마르지 않게 관리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오래 베어 먹을 수 있어요. 미나리 키울 때 주의할 점은 여름철 물 관리인데 한여름에 물이 너무 뜨거워지면 뿌리가 삶아져서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주거나 물을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 또 하나 팁은 미나리를 너무 짧게 베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남겨둬야 거기서 다시 새순이 나오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서 밑동까지 싹둑 자르는데 그러면 회복이 느려집니다. 산에서 자라는 나물류도 텃밭에서 키울 수 있어요. 도라지, 더덕 같은 뿌리 채소는 한 번 심으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키워야 제대로 된 뿌리를 수확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올라오는 잎과 순도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도라지는 봄에 올라오는 연한 순을 데쳐서 무쳐 먹으면 쌉싸름하니 맛이 좋거든요. 도라지나 더덕은 뿌리가 깊게 내려가니까 심을 때 흙을 깊이 갈아주는 게 중요해요. 얕게 심으면 뿌리가 옆으로만 퍼지고 깊이 안 들어가서 나중에 캘 때도 힘들고 크기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깊게 두둑을 만들어서 심는데 그렇게 하면 뿌리가 곧게 뻗어 내려가요. 비료는 별로 안 줘도 되고 오히려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 잎만 무성하고 뿌리 발달이 더딘다는 점 기억하세요. 더덕은 덩굴성 식물이라 지주대를 세워줘야 하는데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3m 이상도 뻗어 나갑니다. 저는 텃밭 가장자리 담장 옆에 심어서 담장을 타고 올라가게 하는데 그러면 공간도 절약되고 관리도 편해요. 여름에 보라색 꽃이 피는데 그것도 보기 좋고요. 고들빼기나 취나물 같은 쌈채소류도 다년생이 많습니다. 특히 참치나 곤달비 같은 건 한번 자리 잡으면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어요. 봄에 올라오는 연한 순을 따서 쌈으로 싸먹거나 데쳐서 나물로 먹으면 되는데 따도 계속 올라오니까 봄나물 걱정은 없어집니다. 이런 나물류는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게 장점이에요. 텃밭 한쪽 나무 밑이나 그늘진 곳에 심어두면 잘 자라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햇빛이 너무 강하면 잎이 억세지니까 적당히 그늘진 곳이 더 좋습니다. 기본 관리만 해주면 되고 봄에 올라오는 순을 적당히 따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머위도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는 다년생 작물인데 이건 잎자루를 먹는 채소입니다. 봄에 올라오는 머위 잎자루를 껍질 벗겨서 조림을 해 먹으면 아삭하니 맛있어요. 머위는 번식력이 좋아서 한 번 심으면 계속 불어나는데 오히려 너무 번지지 않게 조절하는 게 중요할 정도예요. 뿌리로 번식하니까 필요 없는 곳에 올라오는 건 뽑아내야 합니다. 머위 심을 때는 축축하고 그늘진 곳을 골라서 심으면 되는데 물만 잘 주면 관리가 편한 편이에요. 저는 텃밭 북쪽 담장 밑에 심어놨는데 거기는 하루 종일 그늘이라 머위가 자라기 딱 좋더라고요. 여름에는 커다란 잎이 우산처럼 펼쳐져서 보기에도 시원하고요. 마지막으로 딸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딸기를 다년생으로 보는 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딸기는 런너라는 줄기로 번식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작물입니다. 한 포기 심어 놓으면 여름에 런너가 뻗어 나가서 새 포기를 만들고 그 포기가 또 런너를 내고 이렇게 계속 번식해요. 그래서 첫 해에 몇 포기만 심어도 2년 차에는 상당히 빠르게 불어나는 편입니다. 딸기 키울 때 중요한 건 런너 관리인데 무작정 다 받으면 모주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포기당 2~3개 정도만 받아서 독립시키고 나머지는 잘라내는 게 좋아요.
또 오래된 모주는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2년에서 3년마다 새로운 포기로 갱신해주는 게 좋습니다. 딸기는 봄에 수확하는 작물이지만 관리는 가을부터 시작해야 해요. 가을은 낡은 잎을 정리하고 퇴비를 주면 겨울 동안 뿌리가 튼튼해져서 이듬해 봄에 열매가 많이 달리거든요. 겨울에는 멀칭을 해줘야 하는데 볏짚이나 낙엽으로 덮어주면 추위를 견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작물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작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첫째는 뿌리가 살아서 해마다 새순이 올라온다는 점이고, 둘째는 적절히 수확하면 더 왕성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가 편해진다는 거죠. 처음 심을 때만 조금 신경 쓰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거든요. 물론 이런 작물들도 처음부터 완전히 방치하면 안 됩니다. 첫 해에는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게 물 관리를 잘해줘야 하고 잡초도 제때 뽑아줘야 해요. 하지만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편합니다.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면 웬만한 가뭄에는 견디는 편이고 생육이 왕성해지면 잡초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런 다년생 작물을 너무 자주 수확하는 겁니다. 특히 첫 해에 욕심내서 계속 베어 먹으면 뿌리가 힘을 못 내서 다음 해에 약해져요. 그래서 첫 해에는 적당히 수확하면서 뿌리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2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관리할 경우 해가 갈수록 생산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비료를 과하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1년생 작물은 빨리 키워야 하지만 그래도 적정량을 지켜야 하고 다년생 작물은 천천히 자라는 게 오히려 좋아요. 비료를 많이 주면 잎만 무성하고 뿌리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봄, 가을로 퇴비만 조금씩 주고 화학 비료는 거의 안 줍니다. 이런 작물들을 텃밭에 심을 때는 배치도 생각해야 해요. 매년 심고 뽑는 1년생 작물은 텃밭 중앙에 심고 다년생 작물은 가장자리나 한쪽 구석에 몰아서 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가리를 하거나 작물을 바꿀 때 방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텃밭을 처음 시작할 때 이걸 몰라서 아스파라거스를 텃밭 한가운데 심었다가 나중에 옮기느라 고생했어요. 뿌리가 깊게 박혀서 옮기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년생 작물이라고 해서 영원히 가는 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작물과 관리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때쯤 되면 새로 심어주는 게 좋아요. 특히 부추나 쪽파 같은 건 보통 3년에서 4년마다 포기를 나눠서 다시 심어주면 계속 왕성하게 자랍니다. 포기 나누는 시기는 봄이나 가을이 좋은데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런 작물들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게 한 7년 전쯤인데 그때부터 텃밭 관리가 정말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봄마다 종묘사 가서 모종 사느라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텃밭에 나가면 알아서 올라와 있는 쪽파, 부추, 미나리를 그때그때 베어다 쓰면 되니까 정말 편합니다. 물론 토마토나 오이 같은 1년생 작물도 여전히 심어요. 그런 맛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예전처럼 텃밭 전체를 1년생으로 채우지 않고 절반 정도는 다년생 작물로 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텃밭 가장자리에는 부추, 쪽파, 아스파라거스가 자리 잡고 있고 한쪽 구석에는 딸기가 있고 그늘진 곳에는 취나물이랑 머위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 부분에만 매년 바꿔가면서 1년생 작물을 심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텃밭이 안정적이에요. 평년 수준의 날씨라면 기본적으로 먹을 게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거든요. 올해 토마토가 망해도 부추랑 쪽파는 있고 오이가 안 돼도 딸기는 열리잖아요. 이런 안정감이 텃밭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텃밭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 보면 대부분 힘들어서 그만두시거든요. 매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부담스러워서요. 그런데 다년생 작물 위주로 텃밭을 꾸려놓으면 그런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올해 좀 바빠도 기본 관리만 해주면 작물들은 자라고 있고 시간 날 때 가서 수확하면 되니까요. 물론 이런 텃밭을 만들기까지는 처음 1년에서 2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작물들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림 끝에 오는 편안함은 정말 큽니다. 관리가 익숙해지면 텃밭이 많이 달라져요. 봄에 나가면 여기저기서 새순이 올라오고 여름에는 매일 뭔가 수확할 게 있고 가을에도 계속 먹을 게 나오니까요.
텃밭은 많이 심는 게 아니라 오래 수확하는 게 핵심입니다. 1년생 작물 10가지 심느라 고생하는 것보다 다년생 작물 5가지를 제대로 키우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텃밭은 편해져야 하는데 매년 똑같이 고생한다면 뭔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올해 텃밭을 새로 시작하시거나 기존 텃밭을 정비하실 분들이라면 한쪽 귀퉁이에라도 이런 다년생 작물 몇 가지를 심어보세요. 당장은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2년 뒤, 3년 뒤에 그 편리함을 느끼실 가능성이 큽니다. 텃밭은 조급하게 결과를 바라는 곳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천천히 만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서 1년생 작물만 잔뜩 심었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지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년생 작물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텃밭이 즐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봄이 되면 내가 심지 않아도 알아서 올라오는 작물들을 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아요. 텃밭의 진짜 의미는 매년 많이 수확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매년 처음부터 시작하는 구조보다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이어지는 구조가 훨씬 좋아요. 다년생 작물이 바로 그런 지속 가능한 텃밭을 만드는 핵심입니다.